14권 네, 진심장 합니다. 14권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뭐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다 중요한 부분 거의 나왔었고 그 중에서 뭐 조금 뭐 빠졌다 할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뭐 아주 마치 뭐 진심장 앞에와 같이 본성론이나 수양론이나 해갖고 깊이 있는 그런 것은 뭐 별로 없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번 보기를 합시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불인자라 양유광냐여 인자는 이기소애로 극기소불애하며 불인자는 이기소불애로 극기소애니라 공손추왈 하위야이고 양의왕이 이 토지지고로 미란 기민이 전지하야 썩어 문드러지는 게 미란입니다. 전지하야 대패하고 장복지호대 복이는 거 뭡니까? 요 밑에 주에도 발음이 안 나오니 장복지호대 다시 하려고 하다 장부지로 나와요. 요는 내가 볼 때는 부로 해석해도 되고 읽어도 되고 복으로 읽고 저는 복이 더 낫을 것 같은데 제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입니다. 전쟁을 다시 하다를 할 때는 부고 징거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하면 복으로 읽어도 됩니다. 복자가 보복할 복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하는데 안에 일반적으로는 부라고 할 겁니다. 부로 읽겠습니다. 장부지호대 공불능성고로 구기소에 자제하야 이순지하니 시지위 이기소불애로 극기소애가 아니라 맹자왈 춘추에 무의전하니 피선어 차적 유지의니라. 정자는 상이 벌하야니 적국은 불상정냐니라. 맹자왈 진신서적 불려무성이라. 오원무성에 치 2, 3책 이의로라. 이 말은 좀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인인은 무적어 천하니 이진으로 벌지불이녀니 벌지불인 그리는 뜻을 보면 벌지를 띄어야 되는데 그게 붙네요. 벌지불이니언이 기하기 헬지 유오야리요. 맹자왈 유인이왈 아선이진하며 아선이전이라 하면 대제야 아니라 국군이 호인이면 천하의 무적언이니 남면이 정에 북적이 원하며 동면이 정에 서이 원하야 왈해위 후와오 하니라. 이건 앞에 그대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무왕지 버릇야에 핵거 300냥이요 호분이 3,000이러니라. 왕활무해하라 영이야라 비적백성야라 하신데 약궁걸각하야 개수하니라. 정지위원은 정냐니 가격 정기하니
은용전일이요 맹자왈 제장윤녀 능여인 규규언정 불능사인교니라. 한경 들겠습니다. 맹자왈 순지 방구 여초야에 방구 구자가 말린 구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상식량으로 가지게 되는 걸 구라고 합니다. 방구 여초야야. 약장 종신은 이러시니 극기위 천자하산 천자야 하산이네. 예. 비진의 고금하시며 인여과를 약보 유지러시다. 이것도 가짜가 발음이 가가 아니 가로 읽기도 하는데요. 가로 읽기도 하는데 여기 나라고 발음이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나로 읽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는 과연 가짜가 아니고 옆에 기집녀 붙은 가짜입니다. 기집녀가 붙은 가짜입니다. 기집녀 붙은 가짜. 이것이 여자가 시중들과 나 발음 두 가지입니다. 시중들과 시중들 나라고 하는데 그거 좀 가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인여가를 약고 유지러시다. 예. 약고 유지러시다. 예, 그까지 한번 보기로 하죠. 예, 맹자왈 불인제라 양여왕야여 되겠습니다. 불인제라 양여왕야여. 양여왕은 요 앞에 편이 뭐 양여왕 편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네요. 불인제라 양여왕야여. 이 뭡니까? 어질지 아니하도다 양여왕이여 되있죠. 일 나오고 제자 나오고 또 나오고 여 있는 여기 한문에서 감탄문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어질도다 내지는 어질지 아니하도다 나오죠. 요런 요런 제라 시어 이것이 한문에 있어가지고 감탄문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일서죠. 그래서 감탄문은 어질지 아니하도다 양여왕이여. 여와 같은 경우가 여러 되죠. 이럴 건 어찌 됩니까? 훌륭하도다 이 사나이 경고함이여 하모 미제라 사나지고여 여와 같이 전부 다 요렇게 나온 감탄문입니다. 불인제라 양여왕이여 하모 어질지 아니하도다 양여왕이여 되었고 양여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양여왕은 앞에서 달아질 때 어떤 임금으로 달아졌습니까? 양여왕은 우짜는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갖고 이기려고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양여왕은 어쩌든가 전쟁을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맹자가 맨 처음 양여왕을 만나니까 양여왕이 묻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수불은 천리이래 하더니 당신이 너에게서 천리를 멀다 않고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나라에 무슨 아주 이로운 그런 계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이래 물었거든요. 어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계책을 가지고 왔나? 그럼 자기가 바라던 거는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할 계책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당신은 처음 내보고 일을 묻느냐? 하필 완리 있고 해가지고 처음 나오는 게 그 양여왕이었죠. 그래 그 뒤에 가면 어찌 됩니까? 양여왕이 자기가 왜 그렇게 전쟁을 꼭 한번 해가지고 이기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거기죠. 여민계라. 그래가 하필 완리고 하고 그 다음 기절에 나오는 게 진국이 천하의 막강어는 진나라가 천하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인 것은 수지소지하라. 당신이 다 알 거죠. 그런데 내 대에 와가지고 그 가인지신 하야 동패의제 동쪽으로 제 나라에 패해가지고 장자사언하고 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남욕을 처하고 남쪽으로 초나라에서 치욕을 당했고 서상지어 지천대냐고 서쪽으로는 진나라한테 땅을 700리나 뺏겼다. 내가 이것을 한번 보복하고 씻고 싶은데 당신이 계책을 알려주시오 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양여왕은
자기 할아버지 때 양희왕이지만 양나라는 없죠. 그래서 양희왕은 뭡니까? 양나라는 어디 희왕이었습니까? 위희왕이었죠. 위희왕입니다. 위나라입니다. 위나라는 전국시대 전국 7홍 중에 한 나라죠. 그런데 이 위나라가 한때는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는 진주하는 진나라에서 세계가 갈린 건데요. 갈린 것인데 한때는 이 위나라가 자기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들 때 처음입니다. 통감절로 처음인지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무인 23년이라 초명 진대부 누구 해가지고 위사 조적 한건이가 나오죠. 그 위사가 양예왕의 할아버지이자 위나라 문호입니다. 이게 위문호였죠. 근데 이 위나라 문호일 때는 밑에 엄청 유명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내정을 엄청 잘 쓰는 서문표가 있었고 악양이가 있었고 전쟁 잘하기로 천하에 잘하던 오기가 그 밑에 있었거든. 오기. 그래서 위나라는 거의 그 당시 전국 7홍 중에서 가장 초기에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나라를 엄청 다스려가지고 모든 제후들을 우러보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도 엄청 유명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무후입니다. 문후고 무후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까지 엄청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전국시대 때 전부 다 주위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양희왕이 왕을 노릇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왕을 갖다 거의 50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영조죠. 영조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고대에 내려오면서 어찌 됐냐 하면 자기가 전국시대 다른 나라, 진나라가 강해지제 초랑하니까 계속 그거는 또 위나라는 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그래 놓으니까 다 그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때에 와서 나라가 이리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어쩌든지 전쟁을 해가지고 실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맹자 책에서 그려져 있는 위나라 희왕은 어쩌든가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찌 됩니까? 맹자는 어찌됩니까? 맹자는 전쟁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분. 전쟁은 어떤 시기는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이라는 거 특히 거의 인도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맹자. 그래서 어떤 시기든 전쟁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신하들을 갖다가 가장 나쁜 신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런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걸 악이라고 규정하고 신하들은 모든 그런 것을 반대했죠. 이게는 어찌 됩니까? 사실 전국시대 때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되고 덕치주의를 말로 하고 인의를 강조하니까 당시에서는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래서 맹자의 사상을 유교의 사상을 현실에 설 수 없는 우활한 그런 사상이다. 아주 조금 어리석은 그런 사상이다라고 하고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전쟁은 완전 반대했죠. 그렇지만 맹자는 또 어찌 됩니까? 역성혁명은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렇지만 역성혁명도 전쟁을 했고 쳐 부수기를 바란 거 아닙니다. 맹자가 바랐던 역성혁명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을 쳐 부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로 한 게 아니라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면 그 민심을 한눈에 모두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의 민심을 갖다가 대변하여 그 위험을 보여서 나쁜 자를 스스로 물리치도록 하는 이 혁명을 주장한 거지 피를 흘리는 전쟁을 싫어한 겁니다. 여 뒤에도 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탕진금 역사상 성인 중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왕자리에 오는 사람이 탕진금과 무왕이었었지만은 무왕의 무승에 대해서는 결코 적극적으로 다 낫다 소리를 뒤에 안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는 지극히 전쟁을 싫어하느냐면요. 왜 백성들이 그대로 죽어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지독히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양희왕은 어쩌든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처음 한 말이 이 말이죠.
참 어질지 아니하도다. 어질지 않도다. 양의 왕이여. 아멘. 이거는 양의 왕을 처음 봤을 맨 첫 장에 나오는 것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은 어질지 않도다. 양의 왕이여. 인자는 어진 자는 어때? 은자는 이기소외로 극기소불에 함난이 됩니다. 어진 자는 이기소불에 뭡니까? 그 뭐 하는 바로서 써있죠. 그 사랑하는 바로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바로서 이게 좀 더 편할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걸 다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그는 바로서 그런 마음으로서 어디에까지 파급시키는 거야? 극기 소불에. 그 사랑하지 않는 바의 사람에게까지 파급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베푸는 거죠. 그게 인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까지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 인자인데 양의 왕은 이 반대로 하고 있더란 말이죠. 어떻게 반대로 하고 있어요? 불인 자는 그건 아니네. 불인 자는 그럼 어질지 아니한 자는 이와 반대죠. 어질지 아니한 자는 이기소불에로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는 미워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그는 어떤 처신으로서 그걸 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는구나. 파급되도록 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려운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 한계가 우찌됐냐 하면 양의 왕이 아까 말했는데 큰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 하죠. 전쟁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큰아들은 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냐 하면 전쟁에 나온 것은 자기 잃었던 땅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자기 큰아들을 갖다가 내보낸 기거든요. 그러면은 땅이라는 사랑하지 아니해야 될 것, 영토 확장이라는 좋아하지 아니해야 할 것 때문에 사랑하는 큰아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는 그런 행위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애기까지 미치게 해가지고 죽은 목숨을 이렇게 하였다는 거죠. 자기 큰아들을 죽은 것이 앞에 동쪽으로 제 나라에 배서 장자사은하고 앞에 나옵니다. 큰아들이 거기에서 죽었다는데 이 전쟁이 엄청 유명합니다. 큰아들 죽은 그 전쟁이 마른 전투라고 통감 보신 분 생각납니까? 손무하고 박년이가 있었잖아요. 손무 박년. 이거는 한위죠. 위나라 옆에 한나라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가 자꾸 깔짝깔 침범하니까 위나라가 이 한나라를 침범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는 옆에 있는 제나라에 도움을 청하니까 제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구원兵이 온 거예요. 그때 어찌 됐냐 하면 위나라의 장수는 박년이었고 기곡자의 다 제자였죠. 위나라의 장수는 박년이었고 이 제나라에서 온 장수가 뭡니까? 손자병법을 산 손무였죠. 손무는 박년이하고 같이 동문서학을 했지만은 박년이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잡혀가 있다가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겨우 살아났거든요. 저런 거는 박년이가 훨씬 뛰어났죠. 이 박년이하고 마른 전투를 할 때 자기 큰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큰아들을 사랑하는 큰아들을 죽인 것을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죠. 불인 자는 어질지 아니한 자는 그 사랑하지 않는 바이것, 아니해야 할 바의 것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말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공손주가 그 내용을 물은 거죠. 공손주가 하위하였고 공손주가 말하기를 하위하였고 그 말씀이 무엇을 두고 이런 것입니까? 하위하였고 무엇을 그런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다음은 맹자왈이 빠져 있습니다. 양의 왕이 위에는 거기서부터는 맹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양의 왕이 맹자가 하는 말입니다. 양의 왕이 무엇으로서 제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무슨 까닭으로서 이 토지지고로 땅덩어리 때문에 이 말을 고자는 까닭 고자 땅덩어리의 까닭으로 땅덩어리의 영고로 땅덩어리 영토라는 거죠. 영토의 영고 때문에 영토를 뺐기 때문에 찾은 그 영토를 되찾으려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마른 전투입니다. 이게 그
땅덩어리의 연고 때문에 미란 엄청 뒤부터 말씀을 미는 뭡니까? 미는 쌀중 미자 되지만은 살이 뭉클어지는 거 있죠. 문드러지다 그러죠. 살같이 문드러질 미자입니다. 란자는 불에 태가지고 화상을 입은 게 란자입니다. 그래서 미란은 백성들이 온갖 고통에 온 몸이 훼손되는 걸 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혹독하게 고생시키는 것, 이런 걸 미란이라 하죠. 미란. 그래서 미란김이 이런 게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백성들을 갖다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참상을 두고 한 말이 미란기민입니다. 지금도 미란기민이라는 말은 그때 우리 임진왜란 그 보면 흔히 나오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그 땅덩어리의 연고 때문에, 땅덩어리의 그 까닭 때문에, 땅덩어리의 연고로서, 까닭으로서 그 백성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뭡니까? 전제하여. 이에 전쟁을 하다가 어찌 됐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이겨서면 좋지만은, 전쟁을 하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하였고, 말은 좀 듭니다. 대패를 하였고, 그래서 장복지호대에 장차 이것을 복수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저는 복자가 더 나서 봅니다. 그런데 다시 부자를 하면, 그래서 장차 이를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하다가 이래가지고 부자로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복할 복자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것을 보복을 하려고 하다가 무엇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뭐 염려가 돼? 딱 보복하려고 하는데 꼭 그런 보복하려고 깊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하다가 능히 무엇이 두렵기 때문에, 공짜는 두려울 공짜지만 두렵다, 염려스럽다 다 됩니다. 염려스럽다. 그래서 불능성, 능히 이기지 못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몰아서 기소의 자죠. 그가 사랑하는 바의 자제들로 하여금, 큰아들이 일어나고 죽거든요. 자제들로 하여금 먼저 너가 선두에 나가서라. 그래 백성이 따라갈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걸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제들을 몰아서, 양몰듯이 몰아가지고 나가게 한 거죠. 몰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여서 뭐 하였다. 이에 죽을 숫자죠. 따라 죽을 숫자죠. 그 전쟁에서 나를 위해서 따라 죽게 하였으니 이것은 시지. 이것을 뭐라고 이른다. 시지위. 이것을 뭐라고 이르. 그 사랑하지 아니해야 할 바의 것으로서 그 사랑행할 바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찌입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양의왕의 그 전쟁감, 이것을 갖다가 비판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때 맹자가 싫어한 이 전쟁이 2000년 넘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인류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전쟁 옛날 유럽에서 보면은 어떤 요지냐면 자살과 전쟁은 마치 전염병처럼 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되 이스라엘도 그래서 전쟁도 어떤 그런 것이 분위기가 파급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의왕이 전쟁을 좋아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을 여기 다시 썼습니다. 정말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저쪽 맨 앞에 1권에 있어야 될 것인데 아마 그걸 하다가 빠졌을 때 여성은 아닌가라는 느낌도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맹자가 말하기를 춘추의 무의전이라 하니, 춘추에는 무의전이라. 춘추는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공자가 노나라의 그 역사책을 공자가 편수하여 만든 것이 춘추라는 책이죠. 이 춘추라는 책은 춘추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춘추는 BC 700년, BC 770년부터 BC 400년까지,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의 중국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봉건주의 주나라 초기에는 봉건주의 가장 잘 다스리 잘 봉건제도가 잘 그렇게 시행이 되었었고, 그 뒤에 와가지고 춘추 시대죠. 그래 춘추 시대 때 보면은 맹자가 말할 때 춘추의 무의전이라는 것은 맹자가 춘추를 평가한 말입니다. 평가. 춘추. 이걸 보면 맹자가 얼마나 전쟁을 싫어했던가, 전쟁에 반대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춘추에는 한양능이면 다 전쟁입니다. 왜? 누구는 누구와 싸웠다. 그러니까 싸우고 또 동맹을 맺고 해명이죠. 해명을 맺고 그 와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춘추책의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숱한 전쟁 중에서 이 춘추에는 무엇은 없다.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라고 맹자는 말을 한 거죠. 각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옳고 정당한 명분으로서 전쟁을 했을 것이고, 그 전쟁에 대한 명분을 엄청 따졌습니다. 그랬는데 모두 다 읽어보면은 사실 보면 의로운 전쟁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전쟁 자체를 싫어한 겁니다. 춘추에는 의로운 전쟁은 없다. 그런데 맹자께서 쓴 의전이라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전쟁이라 하면 우리는 세력이나 무엇이 비슷한 나라가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맹자가 말했을 때 지금 의전은 이 의전이라고 한 것은 이 의전은 뒤에 가면 맹자남에 여기서는 정벌하고 같은 의미로 썼을 겁니다. 정벌하고 의전하고 정의로운 전쟁에는 정벌밖에 없습니다. 정벌. 그럼 전쟁이란 말하고 정벌이란 말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전쟁은 세력이 파워가 비슷하거나 서로의 명분이 질 수 없는 상황에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패를 다투는 거죠. 자웅을 다투는 거죠. 그런데 정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벌은 전쟁이 아니고 봉건제도에서 천자가 있는데 천자의 밑에 제후들 중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제후가 있는 거예요. 나쁜 제후. 그러면은 이 천자가 다른 제후들한테 이 제후가 어찌됐냐 하면은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 너가 가지고 그것을 성토해라 라고 해가지고 다른 제후들한테 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벌이에요. 그래서 정벌은 처음에 가지고 위임으로서 무력의 위험을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자복하도록 만드는 게 정벌이에요. 그러니까 정벌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피 흘리고 죽고 애민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정벌인 거예요. 그럼 정벌은 전쟁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정벌은 위에 있는 천자가 아래에 있는 제후들이 중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위의 제후들에게 교지를 내려가지고 A라는 제후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가가지고 그 제후를 성토하고 잘못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벌이죠. 정벌. 그런데 이 정벌, 그랬을 때 장발을 했을 때 어찌 됐냐면 이 장발을 할 때는 의로운 군대, 정의로운 의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반발을 했을 때 싸우는 것을 의전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전쟁인지 진나라하고 진시황의 진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저끼리 영토를 넓히려고 막 죽고 막 싸워 치고받고 싸우면서 백성 죽이는 이런 거는 맹자는 의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춘추시대 때는 진나라 항공 진나라 문공 전부 다 천자가 지시해가지고 싸움을 한 게 아니고 제후들끼리 싸워가지고 더 큰 제후가 되려고 힘센 제후가 되려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의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그래서 이 의전이란 말이 정벌을 천자의 명을 받고 가가지고 정벌로 나갔는데 말 안 듣는 저울을 갖다가 딱 톱을 하는 정벌을 하는 이런 의로운 전쟁이 없이 자기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거나 자기 나라의 영토를 높이기 위해서 오로지 백성들을 희생하도록 만든 그런 전쟁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행제간이나 뭐이나 싸운 것들의 명분을 보면은 그 정벌에 가까운 천자의 명을 받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벌과 의로운 전쟁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없다라고. 이것이 춘추를 평가한 맹자의 말인데 상당히 이것은 뭐 고대까지 호소력이 있는 뭐 그런 평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에는 의로운 전쟁을 정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벌하고 그것을 천자의 위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자의 위무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반발하면은 가서 토벌을 할 때 이것이 의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전쟁은 한낱도 없고 단지 명분상 A가 B보다 낫는 경우는 허다 있다. 그래서 그 명분을 따라 가지고 이 잘했구나 못했다구나 하고 판단했던 것이 춘추의 필법이거든요. 춘추의 필법. 춘추 필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을 표상하고 출첵에 관한 부분이니까 나쁜 사람 나쁘다고 딱 적어 놓는 게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전쟁. 그래서 의로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정부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의로운 전쟁은 없나니 단지 그 중에서 명분상 비선어차적 유죄라. 저 전쟁이 선어차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저것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전쟁은 이에 기록되어 있다. 흔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찌입니까? 정자 이 정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전의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자는 상위벌하여라. 정벌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위 위에 있는 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 중에서도 뭡니까? 잘못한 아랫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법도를 어긴 아랫사람을 벌하는 것이다. 치는 것이다. 정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정과 벌이부터가 정벌이란 말로 하죠. 그런데 정벌은 두 개가 다르지만 한 달씩은 정자는 잘못된 것을 갖다가 위무로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말을 안 들었을 때 가서 톱을 하는 것이 벌이고 그래서 조금 정과 벌도 나눠서 하면 조금 의미가 틀리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정벌할 때 정벌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토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제후 밑에서 제후면 대부들이 있거든요. 대부들끼리 싸울 때는 제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잘못한 아랫사람을 토벌하는 것이지. 요 적국한테 이 적국은 적국이 아니고 이건 대등할 적자입니다. 대등한 제후나라끼리 이 말입니다. 대등할 적자입니다. 대등한 제후나라끼리는 서로 뭐 할 수 없는 거다. 서로 정벌할 수 없다는 거죠. 윗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정벌하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대등한 나라끼리 영토나 명분 때문에 싸우는 이것은 정벌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백성들을 싹 다 그 밀어여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백성들의 목숨을 갖다가 저렇게 빼앗는 전쟁은 극구 싫어. 정말 싫어했던 게 맹자였거든요. 네, 그런 뜻입니다. 정벌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말을 듣지 않은 법도에 어긋나는 아래 사람을 갖다 토벌하는 것이니 적국할 때 서로 원수의 나라 적국이 아니고 대등한 나라 서로가 대등한 제후의 나라끼리 이리는 정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서로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앞에는 춘추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은 서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서경에 대한 평가. 제가 볼 때 서경에 대한 평가가 이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흔히 이 말을 인용하죠. 진신서적, 진신서적. 요 서자는 어째입니까? 서라고 해놨지만 책이라는 뜻으로도 뭐 이야기 말합니다. 옛날에 해놓은 책들을 갖다가 다 뭡니까? 다 믿는 것. 일단 서자 한 일반적인 책으로 봅니까? 옛사람이 기록한 책을 모두 다 믿는다면은 뭐 한 것만 못하다. 책이 아예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럼 책에는 잘못된 기록이 엄청 많다는 걸 이야기해 놓은 거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책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서는 서경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시경 있고 서경 있는데 서경은 뭡니까? 서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서라고 하죠. 정치서이지만 더 조금 하면은 제왕들의 의록입니다. 제왕들이 했던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위정자들이 했던 담화문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서경이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연임금, 순임금 쭉쭉쭉 내려서 하면은 다 제왕들이 했던 말을 기록하는 의록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기록하는 거 보면은 그 나라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는 진실된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가장된 것도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맹자는 본 것이죠. 그래서 진신서적 서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믿는다면 이거는 차라리 서경이라는 책 안 본 것만 못하다.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맹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전체 서경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서경이라는 내용이 이럴까라는 저는 서경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 지금부터 그 서경이 한 2,500년 전의 책인데도 그 당시에 어떤 임금들이 해야 할 말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저는 제가 이 서경을 본 것이 옛날 공부를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네. 그래서 시경까지만 보고 제가 서경을 보는데 서경을 갖다 제가 성안에 있는 정시 그 서당이 있습니다. 복남서당. 복남서당이 그 가지고 복남서당 들어갈 때 제가 2월 달인가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그래 서경을 것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고 일주일 뒤 내려와가지고 잊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본 거 읽고 이래가지고 한 번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서경은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서경에 대해서 맹자가 불신을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이 뒤에 이야기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어 무성에 나는 이거는 서경이 나온 편명 이름입니다. 무성편입니다. 이 무성편이 어찌 되냐 하면은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 무왕이 강태공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포악한 걸주할 때 주를 갖다가 정벌하는 기록을 정벌한 전쟁을 기록한 것이 무성편입니다. 그때 이 무성편은 그러니까 무성편의 뜻은 무성이란 말은 무왕의 성공이란 뜻이 아니고 무위로서 목적을 달성한 그런 편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 보면 무왕이 직접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언제 나가지고 어찌되어 결집되고 어찌 나가서 어떻게 하여 전쟁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입니다. 무성편입니다. 유명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왕이 나가서 전쟁을 한 곳이 뭡니까? 목야에서 싸웠죠. 칠목 다스릴 목자 들판야자 목야에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맹자께서 하신 말이 나는 그 무왕이 주를 정벌한 어찌 됐냐 하면은 목야 전투를 기록한 무성편을 보고는 전체 그 다중에는 너무 가다는 거죠. 2, 3책이라 2개나 3개 책자는 뭡니까? 축간 책자죠. 축간 책자 옛날에는 종이 없으니까 요렇게 대나무를 해가지고 요 한 개씩 기록해 놓죠. 요게 한 개가 1책입니다. 그렇죠? 1책, 2책.
그러니까 두세 줄 이 말하고 똑같은 뜻이죠. 요즘 뭐 나는 무성편에 있어서는 두서너 개 목감, 죽감. 그러니까 두서너 줄만 취하여 이것은 맞다. 두서너 줄만 취할 뿐이다. 이건 취할 뿐이다는 것은 이것은 맞다라고 취할 뿐이고 다른 것은 가장됐다. 이렇게 맹자는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무성편을 볼 때는 과연 이럴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성편. 그런데 이 자체 중에는 무성편 전체에 보면은 백성들을 맞주고 피 흘리는 것들 잔인하게 죽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는 어찌 됩니까? 전쟁은 악이다. 단지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정벌할 있을 수가 있고 또 정벌이 아닌 인자무적이라는 말로 모든 민심이 그 임금을 갖다 폐위하고 새로운 임금을 받았으면 그런 민심을 등에 업고 자연적으로 왕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맹자는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쟁을 기록한 무왕이 주를 물리친 그 전쟁을 기록한 그 무성편에서는 나는 두세 줄 이리 해도 됩니다. 두세 개의 죽감만을 취할 뿐이다. 그것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이겁니다. 일권에 나오는 말이죠. 인인은 무적의 천하니 내는 일권에 나옵니다. 어진 사람은 천하에 무엇이 없어야 하나냐? 천하에 적이 없는 것이에요. 적이 없으면은 결국 싸울 일도 적이 없는 끝에 가면은 그러니까 걸주가 있고 잃고 무왕이 있어도 걸주가 완전 포획해가지고 밑에는 백성들이 100% 다 무왕한테 왔으면은 싸울 필요 없이 주는 자멸할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인을 펴니까 성인이 전체를 펴와하면은 모든 민심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인자는 그 뭐 임금이 아니고 한 지아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앞에 맹자가 뭐렇게 했습니까? 문주 일부제요. 한 지아비가 죽었다 손은 들어도 하우성 신하가 임금 죽였다는 말은 못 들었다. 이는 왜냐면 이미 임금의 자체 임금의 권위를 상실해버린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정벌을 하는 것이 의로운 전쟁이지. 그래서 그 무성편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어진 사람은 천하에 적이 없는 것이니 그럼 무왕이 인자고 성인이라면은 그럼 편리는 전쟁을 안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는 어찌 되냐 하면은 이 지인으로 벌지불인이언이 무성편에 있는 무왕의 전쟁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정벌을 두고 지극히 어진 사람으로서 이거는 무왕을 두고 한 말이죠. 지극히 어진 사람으로서 또 지극히 어질지 아니한 자 이거는 주죠. 지극히 어질지 아니한 자를 시대 정벌하되 토벌을 하거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성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기 헬지 요야요. 어찌하여 그 피가 전쟁을 해가 흘린 피가 무엇을 흐르게 헬지 유오라고 되어 있죠. 오자는 뭡니까? 절구공이 오자입니다. 말에 도통 찍는 거. 그래서 오자로 저자고 발음합니다. 예. 그래서 절구공이 저자 조합제거든요. 그래서 절구공이니까 전쟁하는데 피를 많이 흘렸고 그 피 위에 그 절구공이 거의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절구둥. 그래서 이것을 무왕이 줄을 갖다 정벌하는 것을 두고 지극히 어진 사람으로서 지극히 어질지 아니한 사람을 정벌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민심이 이루어왔으면은 그렇게 참혹하게 피를 흘리지 아니해도 되는데 무성편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무성편에 딱 말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무성편에 제가 나왔습니다. 무성편에 일이 써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혈류표절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무성편에 적힌 거죠. 그 전쟁에서 이때 전쟁도 이거는 또 바로 가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왕은 군사가 작았어요.
무항은 대도 나누는데 핵가하고 조금 3,000명 정도고 주의 군대는 그때 몇십만 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야에서 붙었는데 어찌 됩니까? 무왕이 그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무왕이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니까 저쪽에 있는 군대들이 감히 대적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되돌아 도망을 가면서 뒤를 돌아 도망을 가면서 뒤에 있는 자기 군사를 무찔러 가지고 피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는 무선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 편을 보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학은 성인인데 성인이 어찌 그런 식의 상황이 되도록 전쟁을 했느냐. 아무리 위험이 있고 자기 편이 가서 싸운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상대방의 적군이 오다가 감히 대적 못해가지고 되돌아가지고 창을 뒤로 돌려가지고 달아나면서 뒤에 있는 저 군대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흘린 피가 거기에 혈이 유하여 이 말입니다. 그 피가 유하여서 무엇을 뜨게 했다. 절구공이를 둥둥 뜨게 하였다. 그런 거 엄청 사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을 성인이 정벌로 나가서 하는 건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경에 있는 것은 다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쓴 것이죠. 성인에 대한 어떤 믿음가 또 당시에 이렇게 되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겠느냐. 그렇지 않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것은 무왕의 실제 무왕이 그래가지고 친 건 아니지만은 그 앞에 있는 적군이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그건 얼마든지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위에 있는 줄을 벌하려고 온 것이지 백성 너희들 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위로를 해시고 피가 흥건해가지고 그리 떠들고 하는 일이 일어났겠느냐. 맹자의 생각은 이런 거죠. 그래서 서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이 지인으로 지극한 인을 가진 성인으로서 지극히 어지르지 아니한 나쁜 자를 정벌하는데 어찌하여 피가 그 절구공이를 흘러 뜨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맹자와 맹자께서 얼마나 전쟁을 특히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전쟁을 갖다가 그러면 저 전체적으로 보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의 증오한 상태입니다. 전쟁 자체는 맹자께서 말하기를 유인이왈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말하기를 유인이왈 이랬으면 거의 다 가정법이라 했죠. 만약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다면 하는 가정의 문장일 때 유인이왈 이런 말씀입니다. 맹자께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서 만약 말을 하기를 아는 선이진 하면 나는 무엇을 잘하면 선이는 잘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잘해? 진짜는 진칠진짜. 요는 별진짜인데 요 수레가 붙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레. 그래서 나는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진을 구축하는 걸 잘한다라고 하거나 또 어찌입니까? 아는 선이죠. 나는 막 붙었을 때 서로 치고받고 하는 전쟁을 나는 잘한다. 라고 뭡니까? 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전쟁을 잘한다. 라고 어떤 자가 말을 한다면 이는 자는 뭡니까? 죄 중에서 큰 죄를 저지른 자이다. 대죄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죠. 큰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래서 맹자께서 전쟁을 싫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이 세상에 무도한 사람이 있으면 무도한 사람을 주위의 사람이 성토를 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깨우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때는 토부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 자기 욕심 채우고 영토를 넓히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탈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극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군이 호이면 천하무적은 한 나라의 임금이 인을 좋아하면 천하에 적이 없나니. 참 너무 좋은 말이죠. 맹자의 최후는 인자무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인자무적입니다. 맹자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말씀하는 인자무적은 맹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군이 호임이 천하무적.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그러면 아무 전쟁이 없을 건데 이것이 어떤 보면은 이상국가나 이런 이상정치를 꿈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이면 성의에 나타나서 한다면은 온 민심이 한 곳으로 이렇게 어질 수도 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가 말하는 뭐 이상국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상국가일 것 같죠. 그래서 천하에 적이 없나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쁜 사람은 하나 있더라도 온 민심이 다 이리 따라오니까 민심이 따라오니까 나쁜 자 이사는 내는 뭐 아무도 호응이 안 해주니까 스스로 소멸을 하는 거죠. 소멸. 그래서 천하에 적이 없나니 그 다음 거는 앞에 그대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인자가 남매인적에 남쪽을 향하여 정벌을 나가면 이거는 남쪽에 어떤 A라는 나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쁜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토하러 정벌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벌을 나가면 대등한 사람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이런 쪽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 나쁜 사람한테 성토해가지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을 향할 면자입니다. 남쪽을 향하여 정벌을 나가면은 북쪽이 원하고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원망을 하며 원망하는 건 뭡니까? 왜 빨리 자기 있는 곳에 와가지고 포악한 자를 갖다가 없애주기를 바랐는데 남쪽으로 가니까 자기들을 뒷순위로 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한다는 거죠. 왜 북쪽으로 먼저 오지 않고 남쪽으로 먼저 갔느냐라고 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북쪽 오랑캐가 원망을 하며 동맹인정에 동쪽을 향하여 정벌을 나가면은 서쪽 오랑캐들이 자기들을 먼저 와서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해유하오 어찌하여 우리는 뒤에 하시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뒤에 와서 평정시켜 주려고 하느냐? 빨리 좀 해주지 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인자한테 천하의 민심이 모두 다 돌아가는 이것이 인자가 할 일이다 이 말이죠. 피 흘리고 하고 싸우는 이것이 전쟁을 하는 것이 인자의 어떤 다스림이 아니다. 덕치주의 다스림이 아니다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인자의 덕치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그런데 이 앞에는 무성편에는 헬류표저라는 말이 있지만은 맹자가 생각했을 때는 요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생각했을 때 무왕은 요 앞입니다. 무왕지 버릇냐에 되었습니다. 이거는 맹자의 견해입니다. 맹자의 견해. 무왕이 은나라의 주를 정벌할 적에는 군사가 이렇다고 설경에 있죠. 군사가 얼마였어요? 했고 이거는 빙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화살마다 안 들어오게 하는 가죽으로 쌓은 겁니다. 핵거가 빙거가 300대밖에 안 됐었고 300대밖에 안 됐어. 이건 작은 겁니다. 주는 천하의 군대가 다 모였으니까 제후들이 하는 거. 또 호분은 군사를 이야기하죠. 호분 호자는 호랑이 호자고 분자는 날릴 분자입니다. 호랑이처럼 날릴 군사, 용맹한 군사를 호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오이토청부에는 호위분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군사가 호분 싸움을 하는 호분이죠. 일반 군사예요. 호분이 날린 군사가 호랑이처럼 날린 군사가 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300명하고 3,000명하고 가지고 수십만 명을 대죽을 할 수 있는 해가지고 절구공이가 떠도록 그리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300명과 3,000명으로 가가지고 이미 민심은 무왕으로 다 온 겁니다. 무왕편으로 모든 민심이 왜 주지육림 했던지 걸주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주지육림 해갖고 모든 민심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가 스스로 뭐 죽은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심이 무왕한테로 돌아와 있었고 무왕은 단지 300대의 그 병거와 3,000인의 군대를 만 데리고 정벌을 나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싸움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직접 싸우면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갔는데 이미 천하의 민심이 모두 다 무왕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왕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무왕의 아버지 문왕에게 돌아온 거죠. 문왕이 천하의 삼분위를 통일했으니까. 그래서 무왕이 즉위하자마자 갔던 것은 아버지의 뭡니까? 위신, 아버지의 명성을 등에 업고 정벌하러 나간 것이죠. 정벌하러.
그런데 그때 무왕은 나갔을 때 그와 같이 헬류포한 그런 싸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요래했었다는 거죠. 왕이 말하기를, 이는 무왕이 말한 겁니다. 무왕이 성인으로서 한 말입니다. 무왕이 말하기를 모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 업설 묻자는 두려워함이 없다 가지고 말라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야로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영이 아니라 영이, 이는 너희들이란 뜻이니까 저쪽 주나라에 있는 군대들이고 이런 거죠. 너희들을 내가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영이야.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비적 백성이라 무엇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 일이 써야 이게 뭐입니까? 무왕이 성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인으로서 창을 뒤로 꼬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숱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약분걸강 그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하시니 약분걸강하야 뭐같이 하여 약분 걸각 그거는 그 글자고 뿔각입니다. 그 뿔각자는요 짐승의 뿔입니다. 그 짐승들이 그 뿔을 부응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말입니다. 짐승들은 뭡니까? 많은 짐승들이 어찌입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위험에 굴복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뿔을 땅에 이렇게 대고 숙이는 것을 붕이라고 한 겁니다. 머리를 딱 땅에 대고 숙이는 것. 스스로 복종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의 군사들이, 백성들이 마치 짐승들이 뿔을 땅에 쳐박고 순응을 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게 약분걸강입니다. 약분걸강은 뭐 많은 사람이 일제히 복종할 때 쓰는 약분걸강,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뒤에.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앞에 있는 적군인 군사들이 마치 짐승들이 뿔을 땅에 대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듯이 뿔을 땅에, 그 무너질 붕자가 요리 뭐 쳐박다 안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박다라는 뜻이 붕자가 있는 거죠. 붕자가 무너질 붕자 들고 있다가 이렇게 숙인 거니까요. 그래서 무너질 붕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짐승들이 뿔을 갖다가 땅에 대고 복종하는 것 같이 하여 뭐 하더라? 계속 머리를 쪼아리더라. 이 머리를 쪼아렸다. 이리 돼야 이게 성인이 나쁜 사람을 정벌하는 것이 되지. 피가 그렇게 흘러가지고 절공을 뛸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무왕은 말로 하고 맹자가 말로 하는 겁니다. 노래는 이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약분걸강하고 요거는 그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류포라는 말을 빼야 된다는 거죠. 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정지위원은 정야라. 정벌이란 말의 정벌할 정자의 위원은 말되면 것은 말의 뜻은 이만한다. 정벌 정자의 말의 뜻은 위원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정지위원은 정이라는 것이 말되는 의미는 이 말로서 말의 뜻은 이 뜻입니다. 정벌 정자의 말의 의미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바를 정자이고 바로 잡아주는 정자예요. 바로 잡아주는 정자. 그런 정자였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벌이라는 것은 가격 정기 아니 제각각 정기 자신을 바르게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 기자가 어찌됩니까? 자기의 나라, 정벌이니까입니다.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나라입니다. 자기의 나라. 그래서 제후들이 자기의 나라를, 정벌은 천자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천자가 가지고 천자가 정벌을 나간다는 것은 제후들이 자기의 나라를 바르게 하고자 하게 하는 것이니 언용전이요. 피 흘리고 싸우는 전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인자무적가 또 그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옛날에 말한 그 봉건주의에서 천자가 항하는 정벌은 아니다. 그렇지만
춘추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춘추의 역사를 보면 같은 지옥끼리 진나라 저나라 같은 지옥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하는 거는 빼앗으려고 하고 내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말 잘못된 지옥을 갖다가 징벌해갖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맹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무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자기의 나라를 바르게 딱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것이니 어찌 천자가 제후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춘추에는 무의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맹자와 근자의 이야기는 또 완전 다릅니다. 앞에 그 학문을 하는 이야기가 앞에 많이 나왔었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딱 방법,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것, 그런 방법과 내용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진짜 그 안에 있는 원 것을 기교나 그것을 갖다가 몸에 배이도록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기교를 익히는 것은. 예를 들어 뭐 목사가 대패질을 가르쳐 주면 대패질 이라 하는 게 바른 거다라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얼마나 그것을 하는가는 자기가 수련해 가지고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 이어서 한번 더 나오네요. 맹자왈 제장윤녀가 제장윤녀는 능여인 규기언정 뭡니까? 제장 됐습니다. 제는 뭡니까? 목수입니다. 나무를 따듬 집지는 기구. 장자는 간을 만드는 장자. 제장은 두 개 합해가 목수입니다. 목수나 또 다 목수네요. 다 목수네. 다 목수들은 쟤는 집 짓는 개, 장자는 간 만드는 사람, 윤녀는 수리 만드는 목수입니다. 수리 만드는 바퀴 수리 바퀴 만드는 거, 수리 몸체 만드는 이는 그래서 그러니까 온갖 나무로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목수들은 이게 필수인 게 뭡니까? 자기가 보면 딱 법적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소리 바퀴를 깔 때 이래가 이렇게 딱 깎아라, 뭐 어째 잘라라 이런 것을 딱 법도대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하고 잘 딱 깎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장윤녀가 능여인규, 능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은 전수해 줄 수 있지만 딱 법도는 뭐라니 잘을 주다라고 그런 규거는 앞에 나왔죠. 규는 원통형을 재는 그는 자고 그림새고 그는 뭡니까 니무제비 그릇을 재는 자인데 자를 줄 뿐이언정 이래 해석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히 그 배우는 다른 사람에게 능히 딱 기본 법도만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언정 줄지언정 능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세요? 정교한 테크닉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정교한 테크닉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뭐 양궁 활속에 있어도 어찌 싸라고 코치가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은 그 10접자를 맞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터득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그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것도 성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인의 모습. 맹자와 맹자와 성인 중에서도 백이 유하에는 많은 성인들 이윤하고 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고로 사숙했던 사람은 공자죠. 공자를 왜 사숙하면서도 한 말이 뭡니까? 공자께서는 성인 중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중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중은 뭡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때에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시중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것이든 실제 한번 처음 많이 접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인륜과 어떤 일을 처리한 데 대한 해안이 있는 거죠. 생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시중이란 말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뭡니까? 요 내용과 관계된 거지. 논에 보면 군자 불기라는 말이 있죠.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군자는 어떤 한 입만 잘하는 어떤 국한된 그릇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맡겨놓으면 그 일을 딱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농사 짓는 일을 하면 농사 짓는 일대로, 또 격리를 보면 격리를 보는 대로, 정사를 맡기면 정사를 받는 대로. 왜? 기본의 사람의 본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본성에서 터득했습니다. 그런 거죠. 순임금은 성인이지만, 순임 본래는 농사꾼이었잖아요. 그 순임금이 성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지 방구 여초야에, 방구 여초, 방구 여초 하면 시골 생활을 말합니다. 방구 여초 뭡니까? 반자는 밥, 명사로 쓰면 밥이라는 뜻이지만 먹다는 뜻입니다. 구자는 말린 밥, 마른 밥. 이거는 밥 중에서도 아주 거친 밥이죠. 순임금이 농촌에서, 시골에서 말린 밥을 먹고 또 무엇을 먹어? 저 초자는 채소입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고기를 안 먹고. 그래서 양식으로는 말린 밥을 먹고 채소를 먹습니다. 여자 이것도 씹을 여자, 먹을 여자입니다. 먹을 여자. 반구 두 개는 먹다라는 겁니다. 순임금이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거친 맛줄 밥, 말린 밥을, 마른 밥을 먹고 풀을 채소를 먹을 적에는, 채소를 먹고 농사를 지을 적에는 약장 정신이야. 마치 그렇게 평생을 마칠 것 같이 농사 지는 거예요. 저는 보기에 누가 봐도 농사꾼이었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임금이 되겠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겠죠. 그래서 약장 정신은 마치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장차 몸을 마칠 것 같았더니, 한평생을 보낼 것 같았더니, 농사꾼으로서 한평생을 보낼 것 같았는데, 근데 뜻밖의 이 양반이 머실에서는 급이 천자의 자리에 뚝 올라서는,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어찌 됩니까?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피진의 고금하시며, 피자는 입을 피자입니다. 입다. 무엇을 입고 진의 진짜, 여기 우리가 논에서는 이건 호도 진짜로 흔히 많이 쓰죠. 개봇이 아니고 호도 진짜. 여름에 입는 가벼운 옷이 호도 진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무늬, 수놓을 진짜. 수놓은 옷을 진이라고 합니다. 진의. 그래서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옷에 수놓은 옷을 진의라고 하는데, 진의. 그래서 임금이 천자가 되어 가지고는 수놓은 옷을 입고 무엇을 연주하며, 수놓은 옷을 입고 금은고를 연주하며, 농사 지을 때 이런 게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입혀놔도 내가 이걸 항상 입은 옷같이 자연스럽고 항상 연주하듯이 금은고도 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은고를 치시며 가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일단은 계진예에 붙어 있는 요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가와 발음이 두 개입니다. 다 씁니다. 그래서 와라고 흔히, 저는 와라고 옛날 할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와를 이 했고 와자는 요거는 어찌 됐냐 하면 여자가 시중들 와자입니다. 시중들 와자입니다. 시중들 와. 그러니까 이녀가, 요는 두 여인은 연임금의 딸이죠. 아한과 여영이죠. 그래서 연임금 딸인 두 여인이 시중을 드는 것을 되지만 어찌입니까? 두 여인이 시중 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돼? 약고유지는 엄청 많습니다. 마치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본래 그런 것처럼 하더라는 거죠. 약고유지. 고자 이러다 뭡니까? 본디고자죠. 본디고자입니다. 본래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여 그와 같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어느 환경,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던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해놓은 시중의 이야기인 것이고, 또 우리가 보면 군자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 어느 역할을 맡겨도 다 기준을 방해해왔던 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 군자 불기란 말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녀와를 가와 그걸 샀습니다. 고마 그런 게 어르신들 전에 고마 가로 읽어도 된다. 사고 이래 샀습니다. 이녀와를
마치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뜻이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순임금의 성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맹자왈 읽고 하겠습니다. 맹자왈 오금 이후에 오금 이후가 아니고 금하고 이후를 떼야 됩니다. 오금 이후에 차라리 이름이 낫겠네요. 오금 이후에 그 다음 지살인이 아니고 지살인친지 중야와라. 지살인 친지가 아닙니다. 살자하고 인친으로 붙어야 됩니다. 지살인친지 중야와라. 살인지 부면 인역 살기 구하고 살인지 행이면 인역 살기 행하나니 연적 비자살지안정 일간이니라. 일간입니다. 일간 한 칸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일간이니라. 맹자왈 고지위간냐는 장이 어폭 이러니 금지위간냐는 장이 위폭이로다. 맹자왈 신불행도면 예, 신불행도면 이리 읽어도 됩니다. 신불행도면 정식으로 읽는 것은 신불행도고 오늘가 도자서 읽으면 신불행도라고 읽어도 됩니다. 신불행도면 불행의 처자오 사인불이도면 불능행의 처자니라. 맹자왈 주이자는 흉년이 불능사라고 주덕자는 사세 불능난이니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읽지 않고 바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 그저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인 상 싶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금 이후에 나는 지금 이후로 이 뜻입니다. 나는 지금 이후로 암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에도 보면 그렇게 써놨잖아요. 오금 이후 지자는 그다음 필류 소위 간만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너무 부모를 죽인 자가 있어가지고 보복을 당하는 이런 일을 듣거나 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정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금 이후에 나는 지금 이후로 무엇을 알겠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알겠어? 살 인친지 중량. 인친은 뭡니까? 남의 부모입니다. 남의 부모를 한 것이? 남의 부모를 죽인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 줄을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부모를 죽인 것. 나는 지금 이후로 남의 남의 부모를 죽인 것이 중죄임을 알겠다 이 뜻입니다. 중자를 한다면 남의 부모 죽인 것이 중죄임을 알겠다. 무거운 죄임을 알겠다. 왜 남의 부모를 죽이면 어찌 됩니까? 남의 부모 죽이면 감옥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 됩니까? 그 죽인 아들이 어찌 됩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보복으로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면 어찌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옛날에 존속 살해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옛날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죽인 사람은 내가 가지고 보복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부모를 죽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우리 부모를 죽인다. 이래 되면은 이건 어찌 됩니까? 내가 직접 부모를 죽인 것은 아니라도 소주인 것 같은 거죠. 그게 한 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일간이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 직접 죽인 거와 뭐가 다르냐. 단지 한 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모를 죽인 것이 중죄임을 알겠다 하면서 뭡니까? 살인지 보면 남의 부모를 죽이면 어째입니까? 살인지 보면 남의 부모를 죽이면 인력 살기보라. 그 사람이 또한 누구를 죽여? 그 사람 또한 그의 부모 찾아와가지고 그 아비를 죽일 것이고 또 어디입니까? 살인지 행이면 남의 행을 죽이면 인력 살기. 그 사람이 또한 와가지고 자기의 행을 죽일 것이니 연저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논리라면 비자살지 이거는 자살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행위나 아바이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자기 행위나 아바이 죽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따져보면은 그것은 한 칸 차이일 뿐이다. 조그마한 차이를 말합니다. 왜? 한 칸 건너뛰어가지고 죽인 거는 다른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부모나 남의 행을 죽인 것은 스스로 자기 아바이나 자기 행을 죽인 거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특별히 뭐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일을 한번 뭐 다 옆에서 일어났거나 발생해 놓으니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내나 그 당시에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옛날에 그 성에서 뭐 진주 들어오거나 도성에 들어갈 때 관문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관문이 있는 거는 서울 도성에 들어갈 때 관문이 있는 것은 그 관 통해 가지고 혹시 도둑놈이 들어올 거나 도적이 들어올 거나 안 그러면 간첩들이 올 거니 그것을 검사하고 조사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문을 설치해 놓은 것이었죠. 그런데 전국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전국시대 때는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옛날에 주거가 제한돼 가지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시대 왔고 각 나라에 되는 여행객들과 왕래하는 상인들이 엄청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나라에 들어올 때는 국경에도 관문이 있고 도성에도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 국경에 들어올 때는 관문에서 뭘 합니까? 저 세금을 받는 거예요. 도적을 지키거나 신분을 확인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문을 거쳐오는 사람한테는 엄청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안 내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관문을 세워놓고 백성들은 사람들은 뭐 재물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문의 폐단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것일 것 같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지위간에 옛날에 관문을 만든 것은 옛날에 국경의 관문을 만들거나 도성의 관문을 만들 때 옛날에 관문을 만든 것은 장차서 뭐 하기 위함이었다. 장차서 포악한 것. 포악한 사람들을 막으려고 들어오지 못하게 난폭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관문을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됩니까? 금지위반자는 전국시대지. 지금 관문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지금 관문을 만드는 것은 장차 폭력을 행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 폭은 뭡니까? 난폭한 행위는 세금 거두는 걸 폭이라고 쓴 겁니다. 온갖 돈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 해가지고 동행하는 상인이나 여행객들한테 난폭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난폭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 폭자도 주위에 보면은 어찌 됩니까? 정세 출입이죠. 어찌입니까? 세금을 받고 출입을 시켜준다라고 했죠. 그것이 내가 여행객들이나 백성들한테 이것은 어찌 되냐 하면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는 맹자와 이것도 아주 스스로 몸소 행하거나 말해가지고 뽐보기를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뽐보기를 보이지 않고 넌 보고 하라 해가지고는 처자식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 뭐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신부를 행하면 내 몸이 몸소 뭐 하지 아니하면 내 몸이 몸소 바른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는 안 하면서 너는 호재해라 너는 호재해라 뭐 동생이나 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듣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 몸이 바른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도를 누구한테도 행할 수 없고 처자에게도 행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고 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뽐보기가 있어야 하죠.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 한다 이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이 바른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인불의도 같으면 사람을 시킬 적에도 시키는 겁니다. 하이금이 아닙니다. 사람을 시킬 적에도 정도로서 아니하면은 정도로서 딱 해야지. 이 바른 것을 해야지. 나쁜 걸 시키면은 처자식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킬 적에도 정도로서 아니하면 능히 처자에게도 무엇을 행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소 행하지고 뽐복기를 보여주는 거하고, 또 바르지 않는 것은 처자에게도 들여먹히지 않는다라는, 뭐 우리가 흔히 읽는 것 정도는 명심보감에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뒤에 한 개 더 읽었죠. 그 뒤에 것도 아주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 세상이 넉넉하면은 지금같이 GNP가 이렇게 높으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넉넉하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어찌니까 덕을 넉넉하게, 덕을 본성에서 우러나는 인의 예지로서 덕을 쌓은 사람에는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도 그 사람을 갖다가 나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흔히 쓰는 말입니다. 주의자는 여기서 어조사 우자가 이로움에 주한 자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차라리 요는 리자를 갖다 목적으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두루 주자고, 두루 넉넉히 베풀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이익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이익을 이로움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로움을 주자는 보세요. 이건 두루 주자지만 주에 딱 써놓기는 뭡니까? 풍족하게 하다라는 적자로 써놓은 겁니다. 풍족하게. 그래서 자기만이 넉넉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을 두루 풍족하게 하면은, 당연한 말입니다. 두루 풍족하게 하면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능히 죽일 수가 없는 것이고, 흉년도 못 죽인다는 거죠. 흉년이 들면 다 기아에 다 죽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로움을 풍족하게 하면 흉년이 들어도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보다 뒤에 주덕입니다. 어주소자 해석 안 합니다. 어조서나 보고 덕을 풍족히, 덕을 넉넉히 닦으면 덕을 풍족히 닦으면 아주 난 사세에, 아주 간사한 세상에, 나쁜 세상에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세에도 불능만이라 그 사람을 갖다가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앞에만 그 신불 행도하고 또 여는 주의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내용이 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예.